저는 요즘 영화보다 현실이 훨씬 더 재밌게 느껴지거든요. 영화를 능가하는 현실이 매일같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저도 원래부터 이제 정치에 좀 관심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대승당을 국회로! 요즘은 정말 정치 시사란을 꼭 찾아보게 되는데 정말 이렇게 스펙타클할 수가 없죠. 최근에 대선도 있었고 또 그거와 맞물려서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선거를 배경으로 한 정치 영화인데요. 굉장히 좀 선거와 비슷한 시기에 개봉을 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비슷한 시기에 개봉을 한 게 과연 득이었는지 아니면 실이었는지는 저희가 지금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정치 현실은 과연 어떨지 영화 특별시민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사상 최초 3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며 차기 대선까지 노리고 있는 정치구단 변종구. 선거는 똥물에서 진주 꺼내는 거야. 손에 똥 묻힐 생각 있으면 내 거 쓰고 아니면 네 거 들고 집에 가. 선거대책본부장 심혁수와 패기 넘치는 광고 전문가 박경을 영입해 선거전을 치르는 도중 예기치 못한 사건들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되죠. 연봉 1억 조금 넘게 받는 서울시장님의 사모님께서 사셨습니다. 일단 모르는 일이라고 잡았대.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뺑소니로 사람까지 죽이게 됩니다. 일단은 차량병의 죽음으로 위장하고 사고를 묻어둔 뒤 군인인데요. 2%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수 칩시다. 망길이하고 단일화? 추락하는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후보 단일화를 계획하는데요. 그 속엔 변종구의 큰 그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양진주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합니다. 허만길 후보가 양진주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왜 상의도 없이 그랬어요? 변종구를 앞세워 장차 갈 길을 잘 닦아 놓으려 했던 심혁수는 또 다른 꿍꿍이를 꾸미게 되고 국회의원 3번에 서울시장 2번에 너무 달렸어. 아주 귀한 게 있어요. 18사단 소속 마민수 이등병이 타령 후 변종구의 뺑소니 사건이 세상에 터지게 되는데요. 제 딸로 밝혀졌습니다. 딸의 잘못으로 덮어버린 뒤 선거를 이어가지만 이미 민심은 바닥을 치고 있는데요. 심혁수에게 약점까지 잡혀버린 변종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합니다. 난 너한테 뭐 잘못했냐? 나한테 바라는 게 뭐야? 형님이 저를 계속 내치시니까. 너 정치 참 잘한다. 속고 속이는 잔인한 선거 레이스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또 하나의 정치 비즈니스 쇼 길게 보고 형님 저 타고 싶어요. 특별시민입니다. 선거는 전쟁이고 정치는 쇼라는 걸 이 영화의 첫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상 최초로 이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하는 변종구가요. 무대 위에서 힙합 복장을 하고 랩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 장면을 보면 야 진짜 시장에 당선되려면 별짓을 다 하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도 주면서 결국에 무대 위에 광대짓을 하는 것이 이 선거에 임하는 정치인의 자세구나 라는 거를 굉장히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변종구 씨가 그 이전까지 이 영화 속 인물이긴 합니다만 다이나믹 듀오를 몰랐다는데 제 돈 1,000원을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보던 네. 이제 뭐 광고 쪽에 일하던 네.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박경, 심은경 양이 쓴소리를 서슴지 않습니다. 결국 발언 기회를 얻어내서 사실 변종구보다 이 영화에서 중요한 캐릭터는 이 박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4년 전에 제 생애 첫 투표를 시장님께 드렸는데요. 이런 시장님의 가식적인 모습들 이제 보기 지긋지긋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와 무관한 국민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정치는 깨끗해야 한다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막상 정치판에 직접 뛰어들면 과연 어떻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박경이 맡고 있는 캐릭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저는 단일화 반대입니다. 뭐 실리가 있다고 해도 명분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 영화에는 우리가 약간 더러운 정치인을 상상할 때 가능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심지어 너무 극단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렇죠. 지점도 있고요. 네. 여튼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변종구의 성이 왜 변이냐
라는 것을 이 변종구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뺑소니 사고를 변종구가 내잖아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아, 걔는 이제 끝장났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한 마이병과 그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야, 딸을 데리고 와서 딸이 사고를 낸 걸로 위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니 선거에서 이기려면 저렇게 가족까지 팔아먹어야 되나? 완전 변판이군 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맨홀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맨홀이 무너지면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이제 유가족들을 네네. 위로를 하는데 그러고서는 뒤에서 이제 네. 최고급 스시 도시락을 까먹으려는 그런 어떤 행태.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곧바로 이제 기자가 딱 들어오니까 그걸 막 허둥지둥 숨겨요. 입에 있는 것도 빼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선거라는 것은 결국 이미지 싸움이고 후보자와 정당 간의 진흙탕 싸움이다라는 거를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이 이런 것이냐? 근데 아마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긴 한데 실제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를 이 특별시민 같은 경우는 좀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일 뿐이기는 한데 네. 어쨌든 우리가 경계와 감시를 정치인들을 향해 늦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아, 짠. 내가 늑대 새끼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늑대 새끼라고 믿게끔 만드는 게 박 선생의 일이에요. 그게 바로 선거야. 이 영화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네. 아주 빵빵한 캐스팅입니다. 아, 그렇죠. 최민식, 네. 곽도원, 와. 문소리, 심은경, 라미란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한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뭐 이 중에서 저는 역시 뭐 굳이 한 명 뽑자면 네. 못 뽑겠죠? 뭐 다 뭐네. 예. 괜찮았죠? 네. 근데 저는 특별하게 좀 기억에 남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네. 문소리 배우가 연기한 그런 좀 이 방송 기자, 신문 네. 기자, 말하자면 이제 앵커맨, 이 변종구의 앵커맨이었는데 원래는 이 문소리 배우가 처음에 캐스팅 제의가 왔을 때 안 하려고 했대요. 어허. 근데 최민식 배우가 생각하기에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 굉장히 좀 얄밉잖아요. 근데 그런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문소리래요. 그래서 최민식 배우가 직접 문소리 배우가 하고 있는 연극 거기를 가서 극단을 가서 직접 출연해달라라고 해서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특별시민이 뭐 영화적인 긴장감, 서스펜스 스릴러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 맞아요. 뭐 이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배우들의 연기가 훨씬 중요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역시 최민식 씨를 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여보. 읽어봐. 약간 그 상대하는 당과 뭐 합병해야 된다 막 이런 씬이 있잖아요. 아, 네. 그러다가 이 뒤통수 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변종구가 갑자기 이렇게 지지자를 모아놓고 네. 연설하는 장면. 네. 그럴 때 역시 최민식 씨는 연기로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배우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일화와 관련한 대본을 이렇게 짜가지고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그 단일화를 상대방 배우가 다른 그 후보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렇죠. 그때 이 극 중에 이제 변종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대본을 다 없애버리고 자신이 거기서 즉석에서 연설을 하는 건데요. 저는 그 모습이 최민식 배우의 연기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하. 왜냐하면 최민식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 대본에 있는 그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렇겠죠. 자신이 연기를 하면서 몰입하면서 나오는 대사들을 하는데 그 장면 같은 경우가 이 최민식의 연기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느끼게 해준 장면이었죠. 뭐 연기하면은 떠오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배우였다라는 거를 이번 작품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 특별시민 같은 경우 캐스팅이 정말 빵빵하잖아요. 그 빵빵한 가운데서도 최민식은 그런 어떤 빵빵한 캐스팅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어떤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정말 연기에서는 갑인 거죠. 심혁수가 가지고 있는 뺑소니 사건 증거 자료를 인멸하기 위해 몰래 사람을 보낸 변종구. 그러나 심혁수에게 딱 누구야? 걸리고 맙니다. 누구야? 나와! 침입한 운전기사와 몸싸움을 벌이다 심혁수는 그 자리에서 어이없게 죽게 되죠.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거기 뜨지 말고 그대로 있어. 여전히 멈추지 않는 변종구의 잔인한 질주는 계속되는데요. 우스갯소리를 하는 똥물 튀기는 이 더러운 전쟁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영화 특별시민은 가면 쓴 정치인에 관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등장한다. 너무 달렸어. 영화 특별시민은 현실 정치가 더 영화 같으니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작품이다. 본부장님, 저희가 찌라시는 아니잖아요.
서울시장 선거를 두고 벌어지는 온갖 암투들이 드러납니다. 권력욕과 탐욕으로 점점 더 가열되는 권모술수와 흑색 비방.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는 정치판 수싸움의 진실. 저 기와장이 더 파랗게 보인다. 야. 정치 선거 누아르 특별 시민입니다. 오늘의 무비 빅데이터 네. 어떤 영화입니까? 보시죠. 오, 보시지도 않고 바로 음이에요? 아, 다 나오잖아. 딱 알겠네요. 네. 네, 일본 애니메이션. 그렇죠. 어. 감성을 자극하는 데는요, 일본 재패니메이션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네. 배 작가님 굉장히 좋아하시죠? 뭐 일본 애니메이션 웬만하면 다 본다고 할 수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일본 만화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니까 네. 애니메이션도 좀 챙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요, 이 원작 만화도 좋았지만 워낙에 좋아서 또 이 영화가 일본에서 개봉을 하자 이 국내 관객들의 개봉 요청이 세도를 했는데요. 네. 제목도 굉장히 멋집니다. 네. 바로 목소리의 형태입니다. 13살 평범한 장난꾸러기인 이시다 쇼야. 어느 날 같은 반에 청각장애자 쇼코가 전학을 오는데요. 쇼코와 소통의 벽을 느끼는 친구들은 그녀를 따돌리기 시작하고 쇼야의 장난도 점점 짓궂어집니다. 実は昨日西宮さんのお母さんから電話がありました学校でいじめら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 결국 쇼코는 전학을 가게 되고 なあお前だろうが早く立てよおら 쇼야는 왕따의 주동인물로 몰리게 되면서 똑같이 왕따를 당하게 되죠. 石田翔也ってやつに近づかない方がいいぜあいついじめっ子だから俺は昨日うんと高い橋から飛び降りて死ぬつもりだった 고등학생이 된 쇼야는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내는데요. 마지막으로 쇼코를 찾아가 수화로 말을 건넵니다. 俺と石見友達になれるかな 처음으로 전해진 두 사람의 목소리. 과연 쇼야와 쇼코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목소리의 형태입니다. 이 작품 목소리의 형태는 듣지 못하는 소녀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듣지 못한 소년을 왕따시켰던 소년이 네. 이후에 서로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죠. 저는 사실 이 영화의 설정을 모르고 이 재패니메이션을 보게 됐는데요. 음. 처음에 쇼코가 선생님이 소개하라고 할 때 그걸 못 듣고 스케치북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그 장면에서 엄청 울컥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우셨죠? 아, 그때부터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렇죠. 영화를 보는 2시간 동안 영화는 너무 좋은데 네. 정말 계속 이 저릿한 느낌이 참 힘들었습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쇼야가 쇼코를 괴롭히는 장면은 굉장히 짧잖아요. 네. 근데 이 쇼야가 쇼코를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마음을 전달하는 과정은 굉장히 길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마음을 전달을 해서 그 어떤 진심을 전달한다는 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정을 드러낸다는 점이 흥미롭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쇼코가 네.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는 장면 있잖아요. 그때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평생 동안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할 때 당연히 우리처럼 이런 목소리가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소리가 나올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터에 그 목소리가 나오니까 마음이 더 아파. 예,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あごめん全然大丈夫 이 목소리의 형태라는 제목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목소리의 형태잖아요. 즉 듣는 것을 형태라는 보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면의 소리를 보여주고 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우리도 종종 이런 말 하잖아요. 야 정말 내 마음을 꺼내서 너한테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데 딱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주변에서, 그러니까 쇼코의 주변에 있는 인물들은 쇼야가 정말 저게 진심인지 정말 믿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쇼야의 입장에서는 이 참여를 한다고 해도 더 힘든 상황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自分を満足させるためだけに来てるなら帰ってください
그래도 쇼코가 아주 몰라주는 건 아닙니다. 옛날엔 자기를 괴롭혔지만 무지하게 괴롭혔죠. 지금은 용서를 구하려 하고 있는 쇼야를 마음에 품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또 이제 쇼야에게 고백을 해야 되나? 네. 좋아한다고. 그래서 어설픈 말로 좋아해라고 고백을 하긴 합니다. 물론 그 쇼야가 이제 얘가 그 왕따를 시킨 것뿐만 아니라 눈치까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아주 또 목소리의 형태가 잡혀지기까지 또 시간이 걸리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쇼야 입장에서는 쇼코에게 용서의 목소리를 내는 거고 쇼코 입장에서는 쇼야에게 어떤 좀 좋아하는 목소리를 내는 건데 그것이 경제적 목소리로만 남는 게 아니라 행위로 만들어지기 위해선 그 형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목소리의 형태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제 저 애니메이션은 한국에도 일명 덕후. 아, 네. 굉장히 매니아층이 두터운데요. 덕후? 네. 그 이유 중 하나가 뭐 아주 예쁜 미소녀들이 나오고 그리고 아주 창의적인 주제의식 같은 것들도 보여주고 굉장히 혁신적인 면모도 있고요. 사실 만화라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애니메이션 포함해서 일본이 전 세계 최고의 국가 중에 하나니까요. 네. 뭐 그럼 그 중에서 좀 예. 기억에 남는 작품 뭐가 있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미야자키 하야오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지브리 스튜디오, 일본 애니메이션에 어떻게 보면은 소림사 같은 존재. 아, 네.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겠고. 매일같이 막 네. 애니메이션을 연마하고 있죠. 지브리 스튜디오는 들어가서 구경도 할 수 있죠, 일본에 가서. 아, 그럼요. 네, 저는 3번이나 가가지고 자랑이야. 어떤 피규어도 사오고 네. 뭐 그랬죠. 네. 꼭 지브리 스튜디오 직원 같네. 뭐 어떤 작품 생각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너의 이름은. 아이 뭐. 너의 이름은 같은 경우는 이 목소리의 형태와 함께 이 최근에 일본의 박스오피스 흥행 1, 2위를 다룰 정도로 굉장히 사랑을 모았고요. 또 주목해야 할 감독이 있죠. 네. 미야자키 하야오의 실질적인 후계자 이렇게 평가를 받는 호소다 마모루인데 아, 네. 무엇보다도 이제 늑대 아이 같은 작품을 통해서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보고 있으면 일본 재패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몇 명이 이렇게 주도하는 느낌이 있죠. 미야자키 하야오, 신카이 마코토, 호소다 마모루 감독 네. 같은 분들이 그런데요. 사실은 이 목소리 형태를 만든 야마다 나오코 감독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야마다 나오코 감독 같은 경우는 교토 애니메이션, 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또 그 지역에서 굉장히 또 애니메이션을 감각적이고 또 굉장히 감정을 울리는 이야기를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주목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전히 외톨이인 쇼야,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우연히 도와주게 되면서 새로운 친구가 생기고 쇼야의 마음에도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俺の貸すよ。グッドタイミン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가오는 쇼야의 진심을 쇼코도 받아들이고 목소리를 내 좋아한다고 고백합니다. 好き？ 하지만 쇼야는 쇼코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だけどね、私と違ってナオちゃんは積極的に西宮さんをいじめてた。 친구들은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 서로를 탓하게 됩니다. 全く違う。 이 서로에 대한 진심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까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소녀와 그를 괴롭혔던 소년의 길고 긴 성장 스토리. 오해와 죄책감으로 상처받은 서로가 결국 서로를 구합니다. 닫혀있던 건 입과 귀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영화. 목소리의 형태입니다. 오늘 두 영화 모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라는 걸 전달하는 것 같았는데요. 배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뭐 저는 뭐 일단 안경을 벗으면 잘 안 보여요. 뭐랄까요? 서로에 대해 마음을 여는 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로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게 그만큼 힘들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뭔가 적극적으로 더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말이 많은 거예요. 소통을 하려고, 마음을 열려고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너무 귀가 아파.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지만 아시죠? 씬의 한 수는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할게란 말이 이제 진짜 지긋지긋해. 내가 잘할게. 관심 없어 너를 향한 믿음 이제 시들시들해. 내가 잘할게. 너나 쟤나 아니 걔나 하는 짓은 비슷비슷해. 연락 잘할게. 해준다는 말만 계속하지 말고 지금 해. 네가 죽일 놈이지 뭐. 우리가 어긋나게 되면